김주현님, 기존의 스핀들 디스크 기반의 시스템 산업은 그러면 사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쓸모 있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아니면 올 프레시로 전향해야 할까요? 현재 있는 저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웨스턴 디지털, 그러니까 이제 하드 디스크 사업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하드 디스크에 전형적으로 갖고 있던 돈을 지금 현재는 네. 낸드 플래시 회사를 인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네. 결론적으로는 하드 디스크 시장이 당연히 지금 사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고 사실은 앞으로 2, 3년 이내에는 다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감래님, 퓨어 스토리지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좀 고민 없어 보이는데요. 뭐 요새 뭐 잘 나가고 아까 뭐 리딩 쿼드라틱 리딩 기업이고 뭐 시장은 이제 커진다 대세라고 그러지 뭐 고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뭐 고민 있으세요? 너무 좋게 평가해 주시는 거다 보니까 매출의 압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님 고민 있어요? 뭐 제 생각에는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사에 있는 여러 이제 뭐 조직, 네. 특히나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올플래시 스토리지가 현재로는 이제 센하고 이제 아이스카시만 지원하는데 네.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야 나스는 왜 올플래시 기반의 장비가 안 나오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본사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개발하고 있고 네. 이제 조만간에 네. 이제 그런 장비도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현재 세미나를 많은 협력업체 분들하고 솔루션 회사 분들하고 하고 네. 있지만 이제 사실 스토리지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환경이더라고요. 예. 그 스토리지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 네네. 또 아까 옥 팀장이 설명하신 네. 뭐 필요하면 마이그레이션도 해야 되고 네네. 다른 스토리지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만간에 저희 스토리지에 특화된 어떤 솔루션들이 이제 그 포진하지 않을까, 네. 더 개발되고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바라건대 두 분께서 아무래도 그 표가 그런 하나의 뭐랄까요 그 마더를 쓴다기보다는 그런 에코를 좀 만드셨으면 네 요즘 그 이제 잘못된 관행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수십 년간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각 전문 기업들을 잘 포진시켜 가지고 하나의 그렇게 한다면 뭐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또가 나오지 않을까 이걸 기회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창진님. 장비 발주하면 딜리버리 얼마나 걸리나요? 네. 이런 점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지사장님. 일단 벌써 화색이 확 떠오르네요. 좋습니다. 제가 선택해드리겠습니다. 그 발주는 저희가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사실 빠른 편이고요. 이제 그 실제로 급하게 요청을 하시는 분은 최근에 이제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4일 이내에 장비 딜리버리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발주하고 바로 4일 이내. 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것들은 이제 빠른데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끔 방송하면서 이런 우리도 여기서 홈쇼핑하면 어떨까? 왜냐면 우리 한 달 전에 이미 노티스 하잖아요. 하면 할 때 자, 한 달 뒤에 하는데 그때 방송 중에 이게 주문하시면 우리가 몇 프로 디스카운트 해주고 뭐 어떤 다른 끼워주는 또 미끼 상품이 중요해요. 같이 이것도 같이 줍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재밌겠다. 네. 같이 한번 가보죠. 자 이규숙님, 현재 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어느 밴더이든지 플래시 스토리지 구매 시 꼭 체크해야 할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사실은 이제 모든 vendor들이 본인의 제품을 얘기할 때 좋은 점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 그리고 네. 또 그 브로셔에 나와 있는 숫자만을 네네. 강조하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실제 고객의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저희 회사가 제공해드리는 어떤 POC 장비를 이용을 해서 경쟁사와 같이 똑같은 시나리오로 네. 같은 데이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권고를 해드리고 그 있습니다. 테스트를 한다면 그게 셋업 기간이 얼마나 걸리면 할 수 있습니까? 장비를 셋업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하루 네. 정도면 충분하고요. 네. 이제
고객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데이터. 로딩하고 하는 그렇죠. 시간 이런 게 좀 필요할 거고 네. 가능하면 이제 고객의 실제 데이터 그리고 가능하면 고객의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보시길 권고해드리는데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뭐 짧게는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데이터까지 로딩한 하신 다음에 네. 한 일주일 네, 네. 길게는 뭐 한 달 정도까지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데 예, 그렇게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네. 벤더가 얘기하는 말이 다는 진실이 그러네요. 아니다라는 네. 걸 이제 직접 체험하실 수가 있고 예, 저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의 차이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POC 이후에 저희 제품을 이제 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신 고객분들이 더 많으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도입할 때. 자, 이동근님, 마이그레이션을 할 경우에 올프레시 스토리지가 무중단에 있어서 더 장점이 있을까요? 뭐 네, 뭐 사실상 뭐 잘 아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데이터가 원래 있던 곳에서 타겟인 새로 도입하는 스토리지로 넘어갈 때 새로 당연히 도입하는 스토리지 좋은 스토리를 도입하실 거기 때문에 더 장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네네. 근데 다만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할 때 무중단이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이제 뭐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요건 중에 하나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장진님, 클라우드 관련 입법으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장비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유유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한 퓨어 스토리지는 장비 대여도 가능한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문제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죠. 일부 지금 대기업 뭐 금융 그리고 공공도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해 가지고 장비를 저희가 빼내는 작업을 사실을 권장을 드리지만 회사 내규나 그런 어떤 뭐 내부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네. 그 기존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고 원래 기존의 스토리지를 빼낼 수가 없는 이제 환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폐기를 이제 하시는 부분이 이제 가장 적합한데 그런 부분을 이제 남겨놨다가 이제 다른 뭐 보안적인 이슈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트레이딩 같은 프로모션에 적용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비 대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POC 장비 월에 보통 한 10건에서 한 20건 이상 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는 저희 그 본사에서 아까 딜리버리나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신속하기 때문에 네. 언제든 그건 사실 요청만 해주시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데이터의 안전한 어떤 보관의 그 방향 및 어떤 구성 환경을 가져가는 것은 고객의 몫인 거죠.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그냥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 저장소를 제공하는 역할, 거기에 또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을 접목시켜서 그걸 고객이 구매해서 그 구매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네. 구축을 해서 데이터 보호나 마이그레이션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네네. 그러면서 싼 가격으로 그런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역할만 수행을 하고 있지 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어떤 데이터 정합성 체크라든지 또는 데이터의 안정적인 어떤 보호 보관의 그런 당위성들은 고객에게 사실은 이제 던져놓고 이제 고객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쓰고 계시는 스토리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스토리지 벤더와 그게 이제 퓨어 스토리지면 퓨어 스토리지 담당자분들과 잘 얘기하셔서 클라우드로 가야 될지 또는 말아야 될지 그리고 실제 그 클라우드 상에 있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녹화돼 있는지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시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데이터를 롤백 스냅을 사용해서 롤백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때 어떤 지리적인 어떤 위치 차이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의 응답 시간 안에 데이터를 복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또 발생을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지금 운영하고 계신 스토리지 담당자와 또는 스토리지 벤더와 함께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지희님께서요. 최근 이슈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여러 형태의 컨텐츠 존재하는데 퓨어스토리 스스로 각각의 컨텐츠별로 요구하는 암 복호화 기술을 지원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없다면 퓨어 스토리지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데이터 암호화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제안 주실 수 있는지요? 그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께서 그 암호화, 데이터 암호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엔지니어들한테도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장비가 기본적으로 암호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암호화 기능은 SSD 자체, SSD 단위의 어떤 암호화 기능이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아마도 데이터베이스 레벨의 어떤 암호화, 파일 네. 레벨의 암호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기능을 구현하시려면 이제 별도의 솔루션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DBMS가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자, 김창희님, 초기부터 사용하고 있는 포털 업체의 사용 부분이 전체 스토리지를 퓨어 스토리지 사용하는지요? 아니면 특정 데이터와 같은 특정 영역에 한정한지요? 사실은 이제 그 업체의 업무 환경을 제가 정확하게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겠지만 그 전체 업무를 포탈에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특정한 업무에 지금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창희님,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분야, 환경이 절실한 시장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현재 시장이 레드오션인가요, 블루오션인가요? 마이그레이션 시장. 제가 네네네. 가상 환경 네. 작년도인가 그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사례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미 가상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 서비스 다운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이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운영하고 있던 스토리지를 셧다운을 하고 옮긴 네. 다음에 켰을 때 네. 그 공공기관에 맞춰서 이제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 레벨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네. 가상화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가상화를 했을 때 제가 가장 큰 장점이 하드웨어에 대한 디펜던시 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리적인 서버나 그렇죠. 스토리지 뭐 어떤 네네. 게 됐던지 간에 네네. 어떤 환경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가상화 기술이 요즘에 어디까지 왔냐면 VMware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 머신들을 하이퍼V나 AWS나 그런 쪽으로 그냥 무중단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시대까지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요즘에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재해복구 환경 구성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점점 더 어떤 니즈들이 많아지거나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용님, 실제 최소 1000유저 이상의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네. 1000유저면은 사실은 저희 그 장비 규모에서는 큰 규모는 아닙니다. 사실. 미들 엔진이니까요. 예, 그래서 네. 국내에서도 사실 10,000유저 이상 되는 고객이 뭐 다수 사실 있고요. 네. 그리고 1000유저 정도 급에서는 저희 중간 정도 장비 규모로 해서 레퍼런스가 대략 한 뭐 수십 건은 있으니까 사실 이게 뭐 어느 특정한 고객이 네네네. 이렇다라고는 예, 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이진택님 아까 국내 의료기관에 구축된 사례가 아까 만드신 것 같아요, 그죠? 의료기관 있었잖아요, 병원, 그렇죠? 네. 의료기관 특성상 동종업계 레퍼런스 참조를 많이 해서요. 네, 이제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례는 이제 국내 사례는 아니었고 아, 네. 미국의 사례였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병원 업무의 특성상 굉장히 유사한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까 설명드린 사례도 EMR, PACS 이런 네. 것들이 다 포함된 사례였거든요. 네. 근데 단지 이제 국내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병원에서 이렇게 올플래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않은 그런 네. 이유 때문에 예, 저희도 이제 병원의 사례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요. 여기 아무래도 스토리지니까 오늘 그 스토리지 담당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스토리지 담당하신 분한테 정말 이 말씀 내가 꼭 한번 드리고 싶었다.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네, 선생님부터. 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그 스펙이나 뭐 외부에서 보이는 아니면 또 경쟁 저희 포함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다른 벤더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나서 판단하지 마시고 네. 직접적으로 한번 제품을 실환경에서 테스트 해보는 검증 작업을 꼭 해보고 선택하시는 거를 사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세미나를 이제 올플래시 관련해서는 여러 번 이제 듣고 또 참석하고 제가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도 조만간에 올플래시 관련한 세미나가 의미가 없는 네.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조만간에 아마도 모든 고객분들이 네. 올 플래시 어레이를 지금의 하드디스크처럼 쓸 시간이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부터 검토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마도 이제 그런 상황을 더 빨리 경험하시고 이제 본인이 운영하시는 환경을 더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세미나 이후에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찾아뵙고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예, 같이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댓글창에 이 5분 이메일 다 어드레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이런 추가로 뭐 정보라든지 지원 같은 거 요청한다면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우님. 최근에 뭐 이미 대세죠. 뭐 플래시 스토리지는 당연히 도입을 해서 쓰시게 되면 많은 이점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데이터 안정성적인 측면들까지 이제 고려를 함께 하시면 성능과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제 마련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플래시를 검토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시다면 예, 퓨어랑 적극적인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대부분의 그 가상화 관리자들이 스토리지도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까 제 세션 마지막에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 정말로 작업 환경이나 작업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POC 형태가 됐던 그런 걸로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플래시 스토리를 도입하기 위한 가격이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격도 이제 거의 뭐 따라왔고, 네. 예, 일단 엔터프라이즈 스토리보다 충분히 좋은,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래시 스토리지를 많이 검토하실 때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는 또 저희랑 함께 같이 논의하시면 좋은 결과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도 오늘 그 장시간 그 적극적으로 그 다양한 관점이나 코멘트 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수고해주신 5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